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거의 모든 뉴스가 한국에 관해서는 그 평창 올림픽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여러 가지 북한 문제 등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한국, 미국 이런 정치적인 것은 다 빼고 미국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예전에 19세기의 한반도 지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요, 9개의 지도를 쭉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그려놓으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종로에 지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도 파는 가게에서 어떤 지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무튼 중요하게 그 가게를 생각하고 지도도 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지도는 저는 미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일단 그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뭐 조선 천하도 그리고 이제 호일 강리 역대 국지도 예, 강리도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만 표현이 됐고요. 가장 그 오래된 동아시아 지도라고 하잖아요. 1402년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잃어버렸지만 한 세 종류의 그 카피가 세 장 내지는 그런 그 카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다 하면서 제일 앞에 보여준 그 지도가요. 그 당시에는 19세기의 한반도의 지도인데 8군데를 그 한반도를 그 정치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한자로 설명이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산은 전부 산으로 그려져 있고 무슨 산 이렇게 다 한자로 써 있고 강은 그 강은 전부 이 물줄기처럼 돼 있어서 다 그 이게 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베티 메이슨 씨가 쭉 그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지도를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지도 역시 19세기에 그 한국에서 만든 그 세계 지도랍니다. 그 세계 지도인데 역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마 한국 분들이 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뭐 1400년대부터 뭐 1874년도에 천화도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지점에 가니까 지도가 조금 요즘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쩌면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과거에 1874년도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요. 천화도를 이렇게 썼겠죠. 천화도 세계 지도인데 여기 이제 색깔도 들어가요. 파란 색깔도 들어가고 빨간색, 하얀색도 지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써 있거든요. 저는 이 간단한 설명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보다 이런 부분의 그 지식이라든가 좀 소양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게 즐기실 것 같거든요. 좀 뭔가가 이게 다르네요. 7번째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이 지도야말로 거의 그 현대와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도 들고요. 173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그 지도를 보면은 위에 무슨 한자로 설명도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정말로 요즘의 지도와 거의 그 비슷한 요즘의 한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되니까 굉장히 좀 정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도에 대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쭉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 보면은요, 좀 과장됐다고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과장됐냐면, 그 당시에 그 한반도가 굉장히 커서 뭐 세계 지도 안에 있는 한반도인데 거의 뭐 아프리카 대륙 다 합친 것만한 사이즈가 한반도고, 그리고 일본은 아주 그 작게 그렸어요. 그런 지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이 과학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어떤 본인이 그 보도를 하고 알림을 전하고 할 때도 어디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 하는 그런 뉴스원을 정확하게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저널리스트는 그 미국의 그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 의회 도서관에서 내가 이것을 누군가가 쓴 것을 봤다 했는데, 의회 도서관에 줄리 스토너라는 역시 이 맵을 관장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본인이 그 올림픽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썸머 올림픽도 좋아하고 그리고 동계 올림픽도 좋아하고 하니까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의회 도서관에서 일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국이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지 하고 본인이 쭉 보면서 이런 것을 찾아본 것을 오히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훨씬 더 자세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베시 메이슨 두 사람 다 여자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언제 또 다시 과거의 지도를 보겠습니까? 제가 todayus.com에 이 두 가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디를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의 그 국립현대미술관을 소개를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지금 그곳에서 어떤 것이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시 내용이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쭉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비디오로도 설명을 해주고요. 역시 제가 방송 끝나고 이런 내용은 다 todayus.com에 원래 뉴스원이 어딘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 그 스페인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그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이 관장도 그 인터뷰를 하고 해서 그 여러 가지를 그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It expresses the tragic and heroic and dramatic history of this country through 이 설명은 한국이 정말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비극적인 역사를 다 거쳐서 총소리가 나는 곳, 그리고 이제 위안부 그 내분의 여러 가지 그 역사 같은 것도 쭉 그 연대기로 적어놓은 그런 것들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it's a very I would say dramatic but illustrative vision on how history is also told by the 아워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한국의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니까요. 그래서 드라마틱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면서 역사의 경험을 사람들이 비극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일부는 그 아름답지 않고 굉장히 그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타임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그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 국립 그 현대미술관의 관장이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창 그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고 나서는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그 짧은 나라의 국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작은 것들도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들이 좀 다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으니까 하나 사와야지, 뭐 냉장고에 붙이는 무슨 그 매그넷 같은 것을, 이런 게 아니라 소중하게
나는 여기 왔지만 미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사줄까? 꼭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선물하지? 기념이 될 만한 소비니어 이런 곳부터 어느 그 기프트 샵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된다면서 그 기프트 샵을 쭉 그 보여주면서요. 그 올림픽 슈퍼스토어라고 이번에 이름을 부르는가 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아버지가 그 서울 올림픽이요. 그때 88 올림픽이었죠. 그때 나를 데리고 여기에 오셨는데 그때가 지금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아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들 나이였다. 나도 나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것과 같은 기억을 주기 위해서 다시 평창 올림픽을 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엔 뭐 호랑이 그런 그 마스코트 같은 것 사는 미국 사람들 많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많이 수많은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그 보도한 것은 뭐 88 올림픽 때 또 그랬었잖아요. 개고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이 그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방송과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의 그 피겨 스케이터요. 이번에 그 캐나다 팀이 그 금메달 타는데 역시 그 힘을 썼던 미건 듀아멜 씨가 지난해에 이제 뭐 연습 등등 이제 관련차 한국에 가서 한국의 그 강아지를 구해주는 그 그룹이 있던데요. 프리 코리안 덕스라는 이 그룹의 안내로 그 강아지를 2마리를 입양을 해서 한 마리는 이름이 뭐든가요? 잊었어요.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무태고 세라라는 강아지는 집에 이미 테오가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예요. 테오도 테오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가요? 그 테오 스펠은 똑같이 쓰는 것 같은데요. 무태와 테오는 아주 잘 지내고 그런데 세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보냈다고 하고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 미건 두아멜이 지난해에 거기에 가서 또 남편도 코치잖아요. 한국 선수 또 북한 선수들 다 가르친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담식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은 한국의 그 강아지 농장을 많이 그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태도 원래 그 뭐 강아지 농장에 갈 뻔한 것을 스님이 구해서 이 그 캐나다에 금메달 리스트에게 한국의 그 사람이 소개를 할 때는 스님과 같이 있어서 명상을 즐기는 강아지라고 소개를 해서 아 그런가 하고는 그 강아지 엄마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 선수도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CNN 방송도 보도를 하고 신문들도 보도를 하고 강아지 농장에서 뭐 200만 마리의 강아지 뭐 이런 스토리들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또 들어갑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뭐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아시아에서의 뭐 그 개고기 역사 이런 것까지도 쭉 설명을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평창의 12군데 식당에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강아지 고기, 그 개고기를 팔지 말도록 그렇게 그 정부에서 당부를 했다면서요. 그리고는 또 그 보조금은 당연히 그 정부에서 줬고요. 그래서 개고기를 팔지 않는다.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의 식당에서 개고기를 팔기 때문에 관광 간 미국 사람을 포함한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뭐 말하자면 흔한 말로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고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한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하다. 뭐 개고기 먹는 것도 문화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아지가 뭐 가족처럼 애완동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이제 쭉 전하면서 그러면 개고기 먹는 게 합법인가? 한국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뱀 고기를 먹는다 이런 것처럼 좀 사람들이 혐오 식품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어떠한 곳에서 한국에 매년 200만 마리의 그 개고기가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데 그게 무게로는 10만 톤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세계 그 동물보호 그 협회 같은 경우는 3천만 마리의 개고기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숨지는데 동아시아가 가장 흔하다는 것.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 있었을 때도 그랬고 또 베이징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또 그 개고기 페스티벌도 열리는데 굉장히 외부에서의 그 비난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동네에서도 아무리 이렇게 뭐 단속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어온 오랜 동안의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뭐 당당하게 얘기하던 그 주민들의 말을 미국 언론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떠냐?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고기 먹는 것을 98년도에 금지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블랙 마켓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아무튼 그 암 시장 같은 지하 시장 같은 곳에서 계속 그 팔리고 있어서 대만도 2017년 4월 또 달에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개고기를 먹으면은 $8,500 벌금을 내게 하고 또 개나 고양이에게 해를 주면 뭐 $65,000 벌금에 2년 징역 그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 합법은 아니어도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한국도 여기에 속하겠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처럼 뭐 그 개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합법은 아니 그게 뭐죠? 먹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좀 그건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2014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진 않는데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안 먹고 젊은이 가운데서 개고기를 먹어본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드신 가족이 먹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2016년도에 중국에서 조사한 것을 봐도요. 70%의 중국인이 개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럼 아시아에서만 개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왔나? 지금도 그러나? Nop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주민 컬럼부스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국의 원주민들도 이제 그 개고기를 먹어서요. 2011년도에 그 과학 잡지에 보면은 텍사스 그 남서부에서 9,200년 전, 그때는 이제 미국이 아니었죠. 그때의 사람의 배설물을 그 조사를 한 결과 개고기를 먹었다 하는 게 나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개고기를 과거에 오래전에 먹었는데 그러다가 스탑을 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뭐 오만 것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르웨이의 그 탐험가요. 그 로알드 아문드센이었던가요? 그 탐험가가 1912년도에 남극에 이렇게 가서 그때 너무너무 춥고 그랬을 때 갑자기 그 그린랜드의 사냥꾼들이 그 썰매덕을 먹었다. 이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탐험팀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맛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개고기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개고기 먹는 게 합법일 것 같으세요? 불법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에서요. 그렇게 개고기 먹으면 이상하다 하고 하는 미국이지만 50개 주 가운데서 44개 주는 개고기 먹는 게 합법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으니까 먹지 않고 그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미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업용으로 먹기 위한 것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88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이 평창 올림픽 때도 미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는 이제 국제적인 재단에서 또 한국에서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 사육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육되는가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해서 강아지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강아지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Korea is the only Asian country that actually farms dogs to supply the dog meat trade.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게 그 강아지 먹기 위해서 기르는 농장이 있는가 보죠. They receive very little care, very little food, and they simply exist on the edge of survival every day. 그냥 날마다 뭐 생존하는 정도로 음식도 잘 안 주고 또 그 케어해 주지도 않고 한다는 굉장히 힘든 그 상황에 그 강아지 농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learned of this farmer that had some ideas already of closing. So we 네,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은 아닙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영국의 가디언도 역시 평창 올림픽과 관련을 해서 한국의 개고기를 다른 기사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놨어요. 책도 뭐 29권이나 쓴 작가인데 써놨네요. 찰스 뉴키 볼든이라는 작가가 여성이에요. 이분도 오늘은 여성이 많네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 한 사람 빼고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디언에 썼는데 그 어피니언란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토끼고기 안 드세요? 닭고기는요? 양고기는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는요? 왜 강아지만 먹으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강아지나 다른 동물이나 다 똑같은 생명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뭐 CNN이라든가 USA Today가 계속 이렇게 한국의 그 이제 보신탕을 얘기를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에서만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언제였었죠? 추수감사절 때 그때 뭐 칠면조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대로 숫자 전해드렸었던 거 기억나는데 90억 마리의 닭이 매년 미국에서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서 닭농장에서 닭 공장이라고 하는 게 더 낫죠. 길러진다. 한국에서 강아지 그 공장에서 강아지 농장에서 길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영국에서 가디언이 영국 신문이니까요. 먹고 있는 돼지고기의 93%는 뭐 어디서 뛰어놀던 돼지가 아니라 factory farmed 역시 공장에서 길러낸 그런 돼지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칠면조 부리도 잘라내고 막 그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돼지 꼬리를 자르는 것은 보통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강아지가 스마트하다고 하지만 돼지도 3살짜리 아이 지능은 된다고 한다 하면서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요. 돼지 가르치면 그리고 몇 년 전에 본 사람도 돼지가 알아본답니다. 좀 그 심리적인 감정의 움직임 같은 것도 섬세하고 동정심도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랑 좀 비슷하다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소고기 먹는 것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머리를 흔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의 윤리적인 차이라는 것, 왜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고 저 사람들이 먹는 것은 안 되는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동물 사육은 다 잘못이다. 모든 동물들 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먹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특정 동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을 하는 것을 멈추든지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 작가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네요.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는 돼지도 3살짜리 아이의 지능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주 그 교활하게 이끌어가는 게 돼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연설문도 잘 쓰고 성명서도 잘 쓰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혹사시킨다고 사람을 내쫓아내고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 된 동물농장의 돼지가 결국은 다른 동물들을 이 돼지보다 지능이 낮은 다른 동물들을 혹사하고 돼지들은 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박물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박물관이 많고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뭐 LA 카운티 뮤지엄이 있고 내추럴 뭐 히스토리 뮤지엄이 있고 자동차 뮤지엄이 있고 그래미 뮤지엄이 있고 너무 많아요. 아시아 퍼시픽 그 뮤지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작고 작은 특정 그 주제를 하는 그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꼭 미국 태생이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문화가 좀 같으니까요. 미국 서구 문화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 박물관의 관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한국에 제가 그냥 저로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그런 의문이라고 할까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이잖아요. 그곳에 정말 위안부의 역사도 있고 무슨 일제시대에 총격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관한 어떤 퍼포먼스나 전시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곳인데 그런 그 박물관의 관장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요즘 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많이 초빙을 합니다마는 해외에 알려야지 되고 또 기금도 모아야지 되고 하는 어떤 곳에서든 도움을 분야에서 받아야지 된다면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어떤 큐레이터도 아니고 한 부서 아니면 세계에 알리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모금하는 부서라든가 또 아니면 서양 미술사라든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관장이 그 스페인 사람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의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 관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스미소니안이 굉장히 그 조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스미소니안의 전시 부서라든가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총책임자로 둘 수는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이 그 관장이 외국인이라는 건 그것도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플러스도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서가 확 와닿는 거 아니면 위안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라도 이분이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새롭다 하는 저로서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 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설도 다 끝나서 벌써 끝나고 하루 지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2월도 다 지났다는 말 하게 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